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순히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스페인과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그 김민재 선수에 대한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스팔레티 감독의 아탈란타전이 끝나고 이제 김민재에 대해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갑론을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해당 보도들을 조금 취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페인 언론으로 유명하죠.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포르트에서 김민재 관련 김민재 관련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스팔레티 슈퍼 나폴리의 그림자 속 괴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김민재를 지칭하는 거죠. 기사 본문을 다 보면요. 일단 처음 두 개의 요약 내용이 있는 겁니다. 김민재는 쿨리바리를 있게 만들었고 현 시점 주전 센터백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팔레티 감독은 그를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분류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그는 페네르바체에서 주장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조용히 나폴리에 왔고 그를 팀의 뼈대에 놓지 않은 채 나폴리의 선발 라인업을 암송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항상 선발 라인업에 김민재를 넣어야 한다는 거죠. 김민재 빠진 나폴리 선발 라인업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암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이 결성한 퍼펙트 듀오의 터무니없는 공격력에 전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김민재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센터백 중 한 명이 됐다. 왜냐하면 스팔레티의 슈퍼 나폴리는 공격적인 기계일 뿐 아니라 수비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김민재 덕분이다. 내용 이어서요. 김민재는 지난 여름 나폴리에 도착했고 스팔레티 감독은 처음부터 그에게 지휘권을 넘겨줬다. 그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있고 한국을 떠난 이후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축구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오스마르는 그 FC 서울의 사실상 전설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미 아직도 뛰고 있지만요. 오스마르는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볼만 지켜보는 전형적인 수비수가 아니다. 그는 경기 전체를 보는데 이는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볼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엽적으로 수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관망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야가 넓다는 소리죠. 많은 이들이 아시아 축구는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데 김민재는 그 장벽을 깼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김민재는 스타의 면에서 장벽을 깼다. 그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고 결국 튀르키예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의 스타덤을 막을 수 없었다. 김민재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폴리는 그의 잠재력을 알아채고선 지난 여름 그를 영입하기 위해 1,800만 유로를 지출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역사가 됐다. 김민재는 현재만으로도 나폴리의 역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으로 후방축을 리더라고 이제 뽑은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후방에서 리드하고 공격적이며 예측력이 있다. 또한 그는 신속하게 커팅하고 이 모든 것에 더해 매우 쉽게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깔끔한 볼 배급도 추가하고 있다. 스팔레티 재단에 올리는 완벽한 칵테일. 그는 유럽에서 자신의 전시회를 추가했다. 활약상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벽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스팔레티는 김민재에 대해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그는 한 경기에 적어도 20개의 놀라운 일들을 한다. 그가 볼을 발에 두고 달리기 시작하면 5초 안에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평가했다. 그는 격찬을 받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세리에 소속으로 신체 조건과 현재의 기세를 바탕으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 5번째로 많은 경합 승리를 자랑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3번째로 많은 경합 승리를 기록 중에 있다. 오스마르는 그가 후방에서 볼을 다룰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강조했고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세리에에서 가장 많이 볼을 터치하고 있고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맨시티의 로드리에 이어 2위다. 로드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센터백들 중에선 최다인 거죠.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도요.
이번 시즌 나폴리의 돌풍은 여러 변수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김민재라는 이름에 있다. 그는 그의 선수 경력에 있어 전성기에 있고 그의 발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 애슬레틱 프리뷰에 김민재 선수만 따로 이제 특별 조명을 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아닌. 그래서 뭐 해당 내용은 오시멘과 크바라첼리아가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은 김민재가 후방에서 그들과 동일할 정도로 거대했다라고 하면서 유럽 모델리그 선수 중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있고 첫 번째는 로드리고요. 태클 성공률은 무려 88.2%로 이 역시 유럽 모델리그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이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전에 무한히 상대로 태클 5회와 공중볼 승률 100%를 기록하면서 무한히를 꽁꽁 묶었고 이제 125회에 많은 패스를 통해 또 다른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하면서 터치맵이 나오는 거죠. 터치맵을 보면 왼쪽 구역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 구역인 거죠. 페널티 박스 바로 위쪽에 가장 많은 볼 터치와 수비적인 액션을 가져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타에서도 김민재의 수비 액션 맵을 올렸거든요. 그 수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수비와 관련된 모든 액션들을 취한 지점들을 이제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찍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뭐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수비적인 액션들을 했지만은 심지어 상대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도 수비적인 액션들을 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닌 수비적인 액션은 오른쪽까지도 광범위하게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수비적인 액션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 터치맵과 비교하면은 수비적인 액션은 진짜 오른쪽까지 광범위하게 커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악동으로 유명한 안토니오 카사노 있잖아요. 자주 이제 김민재 선수 칭찬했었는데요. 전설적인 공격수 비에이리가 이제 운영하는 트위치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일단 뭐 그가 스팔레티 감독의 그 발언에 대해서 김민재가 세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센터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크바라첼리랑 이제 로버트카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김민재 선수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뒤에 김민재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냐고? 지금 시점에서 바이에른의 두 센터백만이 그보다 더 앞서 있다. 우파메카노와 더리흐트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바이에른은 현재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2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그것도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를 상대로 말이죠. 그러면서 현재 그 우파메카노와 더리흐트가 세계 최고 센터백 듀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 현지에서요. 근데 그 둘만 이제 김민재보다 더 낫다라고 카사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급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스팔레티는 김민재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난 그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 3, 4명 중 1명으로 뽑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BAD, 보보TV의 주인장이죠. BAD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것도 그냥 김민재 관련한 얘기만 할게요. 다른 얘기들, 뭐, 크바라첼리아 얘기도 있긴 한데, 김민재 얘기만 조금 뽑아서 얘기하면요. 내용은 다 적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스팔레티는 그냥 말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말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 크바라첼리아와 김민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게 힘들 지경이다. 아무도 수비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김민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스팔레티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 이 발언에 감명받았다. 그는 항상 목소리를 낮추는 편이기에 겸손한 편에 속한다는 거죠. 평소라면 김민재에 대해 탑5 안에 든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 그는 김민재에 대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조되어야 한다. 평상시에 스팔레티 감독이라면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5손가락 안에 들어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을 텐데 세계 최고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김민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김민재가 조금 더 발전하길 바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BAD도 그 저희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단이라고 또 다른 이제 선수 출신 이제 센터백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민재는 믿을 수 없다.
나폴리가 쿨리발리보다 더 강한 센터백을 찾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현재 그가 보여주는 건 터무니없을 정도다. 스팔레티는 그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아다니는 잘 모르실 테니까 소개를 드리자면요.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선수 경력을 이어오면서 라치오, 피오렌티나, 인테르 같은 명문 구단에서 뛴 바 있는 센터백 출신입니다. 물론 카사노나 비에리처럼 성공한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요. A매치도 5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로요. 분명한 건 그 스팔레티의 세계 최고 센터백 발언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각종 축구인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콜로바티, 과거 밀란과 인테르에서 활약했고 1982년 이탈리아의 월드컵 우승 주역이었던 전설적인 센터백인데요. 키스키스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세계 최고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즉 그 세계 최고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도 세계 최고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들이 놀랍다. 쿨리발리의 존재를 그립지 않게 하고 있고 심지어 더 잘하기까지 한다.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든 안정적인 센터백 듀오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또 다른 선수 출신이자 이제 현재 해설위원도 하고 있는 오노프리 같은 경우는 김민재가 세계 최고? 그건 과장된 발언이야 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노프리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센터백으로 뛰었던 해설위원인데 선수로는 그냥 제노아와 토리노 소속으로 세리에 138경기 출전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라디오 마르테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가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냐고? 그건 과장이다. 대신에 지훈틀리 단장에게 축하를 보낸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 이적 시장의 대성공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민재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그는 뛰어나고 키도 크며 빠르기까지 하다. 심지어 태클도 깔끔하다. 확실히 그는 좋은 수비수이다. 즉 그 좋은 수비수라는 건 인정하지만은 세계 최고는 다소 과장됐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크바라첼리아 얘기도 하면서 크바라첼리아 마라도나랑 비교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스팔레티 감독이 크바라첼리아의 골에 대해서 이제 마라도나를 연상시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마라도나처럼 플레이한다가 아니고 마라도나의 골을 연상시켰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마라도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러한 건데 이제 오토 채널 라 도메니카 아주라 프로그램에서 이걸 주제로 이제 축구 언론인들이 출연해가지고 발언들을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소개드렸죠. 짜짜론이라고 이제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 편집장이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 난 한동안 그가 쿨리발리보다 뛰어나고 적응력과 경기력 면에서도 매우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거기다가 그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다른 뛰어난 센터백들과 비교했을 때 김민재는 집중력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실수가 적다. 동양적인 문화 덕분인지 그는 수비수에게 매우 중요한 규율을 갖추고 있다. 또한 김민재는 탁월한 스피드와 신체적인 힘은 물론 뛰어난 수비 타이밍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짜짜로니는 항상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칸나바로 형제의 에이전트이자 과거 파르마 디렉터직도 수행을 했었던 페델레는 약간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김민재가 뛰어나다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 아직 세계 최고 아니다. 김민재는 아직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강하고 수비수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집중력이 있다라고 칭찬도 보내긴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 언론인인 스코토는 똑같은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현재 나폴리가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상향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김민재의 현재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이고
상대팀의 수익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최대 6천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그 바이아웃 금액이 조금 가변적이라는 얘기들은 나왔는데 이게 상대팀의 수익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는 김민재 바이아웃을 7,500만 유로로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를 자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김민재 에이전트가 이미 재계약 협상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에이전트랑은 아는 사이니까요. 김민재 선수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봉이 220만 유로인데 300만 유로로 인상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7,500만 유로로 인상할 수 있을지 모두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금액으로도 김민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 다만 적어도 7,500만 유로로 금액을 올리게 된다, 바이아웃 금액을 올리게 된다면은 그를 잃는 걸 조금이라도 피하게 도와주는 방어 장치는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한 건 김민재의 주가가 매 경기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그 나폴리는 내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 16일 새벽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1차전에 2대0으로 승리했는데 홈에서 충분히 8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폴리의 8강 진출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폴리가 8강에 진출한다면은 그 위대했던 마라도나가 이끌었던 황금기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대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리노 원정, 밀라노하고의 홈경기, 레체 원정, 베로나와의 홈경기, 그리고 유벤투스 원정을 통해 이제 세리에 우승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2위에 승점 18점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4월 중순에 우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스코터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나폴리는 우승 축하연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폴리의 기본 색상인 이 하늘색 관련한 그런 플래카드라던가 뭐 그런 것들, 색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폴리가 세리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무려 33년 만에 우승이 됩니다. 마라도나 시대 때 딱 2번 우승한 게 전부였죠. 나폴리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김민재가 이 역사적인 시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김민재의 주가는 한층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